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 먹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좋은 집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새 아파트에서 따뜻하게 살면 그게 노후지. 맞는 말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아이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혹은 아내가 아픈데도 병수발까지 들며 가슴 졸이며 살아왔죠. 그러니 이제 나이 들어서는 좀 좋은 데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은 그와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한 어느 68세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거예요. 서울 시내 7억이 훌쩍 넘는 아파트를 갖고도 본인은 낡은 구축 빌라에 살며 월세를 받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처음 들으면 아니, 왜 그 좋은 아파트를 두고 굳이 불편하게 사세요?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은 집이라는 말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노후를 어떻게 살면 더 마음 편할지 살며시 다시 생각해보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이 채널에는 참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같이 조금 더 지혜롭게, 조금 더 평온하게 늙어가는 법을 배워보시지 않겠습니까? 서울 시내 7억짜리 아파트에 세를 주시고 낡은 빌라에 사는 서울 동대문구에 사시는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한 골목, 낮에는 아이들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밤이면 가로등 불빛 아래 담장이 조금 허름해 보이는 그런 동네에 68세 이모 할머니가 삽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빗자루 들고 골목을 쓸다가 우도 소매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이웃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이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 밥은 드셨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아니 어쩌면 조금은 힘에 부치는 삶을 사는 그런 노인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할머니 서울 시내에서 7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도 빵빵하고 보일러 틀면 금세 따뜻해지는 집, 관리실도 잘 돌아가고 겨울에 눈이라도 오면 바로 치워주니 미끄러질 걱정도 없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웃들이 가끔 물어요. 할머니, 그 집 놔두고 왜 이 낡은 빌라에서 사세요? 거기가 얼마나 편한데? 할머니는 그럴 때 허허하고 웃기만 하십니다. 사실 할머니가 지금 사는 이 빌라는 지어진 지 30년은 좋게 넘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현관문도 좀 헐거워 문을 닫을 때마다 덜컹 소리가 나죠. 계단도 가팔라. 무릎이 안 좋은 할머니는 가끔 한 층씩 쉬어 올라가야 합니다. 주차장은 늘 좁아서 누가 조금 삐뚤게 되면 온 주민들이 전화를 돌려가며 차를 빼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굳이 그 좋은 아파트를 세주고 이 낡은 집에 삽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그 아파트에서 사시면 훨씬 편하실 텐데요. 왜 안 가세요? 할머니는 잠깐 눈을 내리깔더니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살면 돈이 안 나오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아파트를 세주고 매달 16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돈. 아니, 그래도 좀 불편하잖아요. 계단도 그렇고 주차도 그렇고. 제가 또 묻자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저으셨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아. 대신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 그게 얼마나 든든한데. 사실 할머니는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어 병원 다닐 일이 잦습니다. 어제도 내과 갔다가 눈도 검사하고 왔다더군요. 그래도 병원비 걱정은 안 해. 약값도 검사비도 다 저 돈에서 빠져나가니 자식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잖아.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작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말 끝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자식들 볼 때 손 내미는 게 제일 싫어. 할머니는 소파 옆에 작은 통장 하나를 두고 사십니다.
월세 들어오는 날이면 괜히 통장을 열어보면서 잔고를 확인한대요. 아이고, 아직 4살 길이 있구나.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가슴이 먹먹해지던지요. 할머니의 그 작은 통장은 언제 아플지 모르는 노후를 지켜주는 작지만 가장 단단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걸 위해 좋은 아파트를 남에게 빌려주고 본인은 낡은 빌라에 사는 삶을 조용히 선택하신 겁니다. 같은 동네에 69세 박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도 남편과 평생을 아끼며 살아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셨죠. 엘리베이터도 있고 깨끗하고 따뜻하고 친구들이 놀러 오면 와, 여기 진짜 좋다 하고 부러워할 만한 집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겉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사시는 듯한데 말끝마다 작은 한숨이 섞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묻자 박 할머니가 고개를 떨구며 살며시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 자식 둘 다 아직 자리도 못 잡았어. 둘 다 직장도 불안정하고 가끔 생활비도 보내주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더 늙으면 저 애들한테 부담될까봐 그게 겁나. 그러면서 조용히 웃으시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 아파트에 세를 줬으면 매달 100만 원이라도 들어올 텐데 그랬으면 좀 마음이 덜 불안할 텐데 말이야. 같은 동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아파트를 가진 두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은 낡은 빌라에 살면서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보고 마음 놓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언제 병원비, 생활비가 모자랄지 몰라 밤마다 뒤척이며 한숨을 쉽니다. 한 달 전 지역복지관에서 인생 재설계 강의가 끝난 뒤 72세 김 할아버지께서 저를 붙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원래는 내 집에 내가 사는 게 제일 당연한 줄 알았어. 좋은 아파트 놔두고 내가 왜 나가냐고 다들 그러더라고. 그래서 김 할아버지는 큰 마음 먹고 자식에게 그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집이 내 손에서 떠나니까 4살 길도 같이 떠난 것 같더라고. 괜히 아들 눈치도 보게 되고 내 마음이 자꾸 작아지더라니까. 결국 김 할아버지는 결정을 다시 바꿨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좀 더 작은 빌라 전세로 옮기고 남은 돈을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이 편하더라고. 통장에 돈 있으니 병원도 눈치 안 보고 다니고 자식들 보고도 기죽지 않고. 김 할아버지는 마지막에 허허 웃으며 조용히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늙어서도 괜히 체면만 차리다. 내 마음만 쪼그라들더라고. 삶은 결국 내 마음이 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모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이 들면 줄여야 편해. 집도 줄이고 살림도 줄이고 욕심도 줄이면 마음이 훨씬 넉넉해져. 그러니 좋은 집에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크고 깨끗한 집에서 마음 졸이며 사는 것보다 조금 좁고 낡은 집에 살아도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 보고 마음 놓고 약국도 가고 손주 용돈도 줄 수 있는 게 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노년의 진짜 지혜로운 선택 아닐까요? 덜어내고 사는 삶, 그리고 구축 빌라에 살면 좋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모 할머니가 구축 빌라에 살면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었을 땐 큰 집이 좋아 보였지. 거실도 넓고 방도 여러 개 있고. 근데 이제는 방이 많으면 청소만 더 늘어. 결국 내 자리는 이 작은 부엌이랑 식탁 옆, 그리고 저기 TV 앞 소파 끝이 전부여. 할머니는 집이 크면 클수록 청소할 것도 관리할 것도 돈 들어갈 것도 더 많다고 하십니다. 구축 빌라가 오히려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빌라는 비좁아도 살림이 단출하니 치울 것도 없고 먼지 쌓일 때도 없어서 좋아.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새 집 산다고 벽지 색깔 따지고 마루질 따지면 뭐해? 나야 이 낡은 데 살아도 내 돈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든든해. 할머니가 웃으면서 장난스럽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동네 빌라는 이웃들이 다 늙은 사람들이라 서로 아프면 도와주자 그러거든. 큰 아파트 살면 이웃 얼굴도 모르는데 여긴 누가 잠깐이라도 안 보이면 문 두드려서 물어봐 주잖아.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얼마 전 시장에 갔다가 알게 된 75세권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옛날엔 전세로 아파트 살았어. 엘리베이터도 좋고 난방도 금방 되고. 근데 그거 알아? 거긴 다들 바빠서 문 앞에 신문만 며칠 쌓여도 아무도 뭐라 안 해. 그러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는 이 빌라는 앞집 아줌마, 옆집 할머니가 내가 문 안 열면 바로 초인종 눌러 몸 아픈 줄 알고 그 소리를 들으니 작은 집, 낡은 동네가 오히려 더 따뜻하구나 싶었습니다. 이모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젊을 땐 다 가지고 싶어서 큰 냉장고도 사고 소파도 비싼 거 사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았지. 근데 나이 먹으니 그거 다 필요 없더라. 할머니는 냉장고도 작은 걸로 바꾸고 옷장도 하나 줄이고 자질구레한 살림살이를 다 비워내니 집이 숨을 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숨을 쉰다고요. 욕심 줄이니 괜히 가슴이 탁 놓여. 그리고 내 통장에 매달 돈이 들어오는 거 보면 그게 진짜 마음의 평안이야. 그래서 결국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오늘 제일 큰 울림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계단 오를 때 무릎이 쑤시고 겨울엔 조금 더 추워. 근데도 괜찮아. 통장에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마음이 든든하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늙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통장에 돈 떨어져서 자식들한테 손 내밀어야 할까봐 그게 더 무서워. 삶은 결국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나이 들어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남 보기에 번듯한 집? 엘리베이터 잘 되는 새 아파트? 결국엔 병원비 걱정 없이 내 발로 약국 가서 처방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한밤중에 내일은 뭐 먹을까? 이런 고민할 때 돈 걱정부터 안 드는 것. 그게 진짜 노년의 품격 아닐까요? 조금 덜 갖고 살아도 마음은 더 가볍게 사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래도 나는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할머니들 이야기처럼 조금 불편해도 내 통장 든든히 채워두고 사는 것도 노년엔 훨씬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우리 괜히 큰 채 하지 말고 덜어내며 살아요. 집도 살림도 그리고 욕심도. 그래서 작은 월세 하나에도 가슴이 놓이고 담담하게 내일을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우리의 노후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이 채널에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같이 나이 들어도 마음만은 늘 든든하고 평온하게 살아가 보자고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